안녕하세요. 공예를 낱낱이 파헤치는 멸류리 채널의 조나모입니다. 오늘은 앞에 배운 기초들을 사용한 세 줄 꼬인 팔찌 제작을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준비해야 할 재료는 가죽입니다. 가죽의 크기는 21mm에 210인 사각형 가죽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은 솔트레지입니다. 솔트레지의 경우에는 7mm 또는 10mm 정도의 크기로 하나를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은 재단칼입니다. 네 번째로 준비할 것은 원형 송곳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준비할 것은 디바이더입니다. 여섯 번째로 준비할 것은 철제자입니다. 지금부터 세 줄 꼬인 팔찌를 제작을 할 건데요. 먼저 재단을 하기 위한 기준선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아래의 가죽을 보시게 되면 양 끝부분에 15mm만큼 들어온 세로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준비할 것은 디바이더인데요. 디바이더의 폭은 7mm로 맞춰줄 겁니다. 지금 바로 맞춰보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디바이더의 폭을 잡을 때는 이 외경의 폭을 잡는 게 아니라 안쪽의 내경의 폭을 잡아 주셔야 합니다. 앞에 그어놨던 15mm 두 선 안쪽으로 두 줄의 선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7mm 간격으로 세 줄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가로선과 세로선이 만나는 교점에 원형 송곳으로 구멍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나는 교점에 이렇게 체크하셨나요? 마지막으로 송곳과 송곳 사이에 칼집을 내시면 됩니다. 재단 방법을 모르시면 여기로 확인해주세요. 시작과 끝은 송곳점과 송곳점 사이로 칼집을 낼 겁니다. 지금 바로 재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작은 송곳점을 시작으로 꾹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세 줄로 잘라주셨다면 세 줄 꼬임 기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가죽이 세 가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원리는 1번과 3번이 반복적으로 엇갈려서 꼬이게 되는 건데요. 세 줄 꼬임 같은 경우는 끝부분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한 번 꼬을 때마다 한 번 풀어주면서 꼬아주셔야 이쁘게 나오게 됩니다. 1번이 2번의 위로 올라와서 가운데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이 마찬가지로 가운데 위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로 된 1번이 가운데로 올라오게 되면은 중심에 있는 가죽끈이 다시 중심에 오게 되는 겁니다. 가운데 줄을 쭉 따라서 내려오시게 되면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줄을 제외한 나머지 두 줄은 반대쪽으로 몰아주세요. 그러면 가운데 공간이 남게 되는데, 그리고 비어있는 가운데 공간으로 가죽 끝을 박해서 안쪽으로 몰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번씩 꼬아야 이 끝부분이 풀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꼬아 주셔야 끝부분이 깔끔하게 풀리게 됩니다. 세 번째 줄이 가운데로 가고, 첫 번째 줄이 다시 가운데로 가고, 그리고 다시 세 번째 줄이 가운데 갔을 때는 중심선이 다시 가운데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가운데 줄을 따라서 쭉 내려오게 되면은 이번에는 앞에와는 달리 오른쪽으로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첫 번째 줄을 제외한 나머지 두 줄을 반대쪽으로 몰아주세요. 그리고 비어있는 공간으로 밖에서 안쪽으로 빼주시게 되면 이렇게 위에는 꼬이게 되고 밑에는 풀리게 됩니다. 이게 한 세트라 보시면 되고, 현재 저희가 잡아드린 치수에서는 두 세트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첫 번째가 가운데로 오고, 세 번째가 가운데로 오고, 다시 첫 번째가 가운데로 왔을 때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가운데 줄을 따라서 내려오시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줄을 반대로 몰아주시고 밖에서 안쪽으로 빼주시고, 이어서 세 번째 줄이 가운데, 첫 번째 줄이 가운데,
다시 세 번째 줄이 가운데로 오게 되면은 가운데 줄이 오른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똑같이 오른쪽 줄을 제외한 나머지 두 줄을 반대로 몰아주시고 이 가운데 공간으로 밖에서 안쪽으로 가죽을 빼주시면은 완전히 풀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은 더 이상 이제 꼬임이 힘들기 때문에 얘들의 간격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풀어주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형태가 잡히도록 맞춰주세요. 꼬임 기법까지 잘 따라 하셨나요? 지금 바로 솔트레지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솔트레지가 있는데요. 솔트레지를 달기 위한 위치를 가죽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 끝에서 자로 7mm가 들어오는 위치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가죽 끝단에서는 7mm가 들어오고요. 가죽 폭에서는 센터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반대쪽에도 위치를 잡으시면 됩니다. 위치를 잡으셨다면 펀칭으로 구멍을 뚫어서 솔트레지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의 한쪽은 이 솔트레지라는 장식이 달리게 될 건데요. 솔트레지는 이 나사가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을 뚫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구멍의 크기는 펀칭으로 맞춰보시면 됩니다. 펀칭의 크기는 이 나사가 통과될 수 있는 크기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중심을 잡아주시고 망치로 뚫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사로 통과시켜주세요. 이렇게 통과시키셨다면 솔트레지로 나사를 조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반대쪽은 솔트레지가 통과될 수 있는 구멍을 뚫어주셔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솔트레지의 머리 크기만큼 되는 펀칭으로 구멍을 뚫어주게 되면 쉽게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트레지의 머리가 아닌 이 목 부분 굵기로 뚫어주셔야 합니다. 저희는 4.5mm 원형 펀칭으로 뚫어주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한쪽은 솔트레지가 달렸고 한쪽은 구멍이 뚫렸습니다. 하지만 4.5mm로 뚫었다 하더라도 얘가 통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칼집을 줘서 솔트레지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 원형에 칼집을 주기 위해서는 팔찌를 착용했을 때 힘이 받는 반대 방향으로 칼집을 주셔야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팔찌를 찼을 때 힘이 받는 방향은 이렇게 바깥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힘이 받는 반대 방향으로 칼집을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칼집을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세 줄 꼬임 팔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팔찌 같은 경우는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커플 팔찌를 만들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멸리르 채널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X스티치 기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